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 어문학과, 중앙대학교 프랑스어 어문학을 합격한 김재혁입니다. 사실 편입을 성공하고 학교를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아직 실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시 입학을 한 상황이지만 새내기 때의 기억도 나고 색다른 기분으로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입학할 때 수능을 실수를 한 게 있었어서 만족을 못한 상태로 대학을 입학하였고 학벌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은 상태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학년 때 저에게 변호사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학벌과 학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의 합격자가 가장 많은 김명을 선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을 한 상황이어서 현장 강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자율적으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인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수능을 준비할 때도 인강 독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김영 패스를 선택한 이유는 합격하면 환급을 해준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김영 편입에 다양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수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끌렸습니다. 가격 부분도 다른 학원에 비해서 부담이 가지 않아서 김영 패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병건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였습니다. 매번 많은 합격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선택하였고요. 강의와 커리큘럼에서 강조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식, 마인드를 길러주는 것이 너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파이널 강의까지 무조건 수강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합격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 문제를 풀 때 로직 트리를 최대한 생각하며 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최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월별 모의고사는 무조건 반드시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어려운 지문이나 문법 문제 등이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서 저에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전 경험이 된 것 같아서 매우 도움이 되었고, 매달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매일매일 반드시 뭘 해야겠다 보다는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논리 문제 풀이책을 끝내야겠다, 문법 개념을 완성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었고 효율적 공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적어도 9월까지 문법 개념 완성 및 기본 문제 풀이 완료를 목표로 준비를 했고, 10월과 11월은 난이도가 쉬운 학교들의 기출문제와 강사님이 준비해주신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험이 다가오는 12월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제대로 시작하였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 시험 직전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동의어가 관련된 단어들을 위주로 암기를 하였고, 비슷한 스펠링이 가진 헷갈린 어휘들을 따로 정리하여서 암기하였습니다. 논리의 경우 어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독해 문제에서 모르는 단어도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하였고, 시험 직전에도 계속 그 단어를 암기하였고 이분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문법의 경우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시험 직전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강조해주신 120가지의 포인트를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문법은 처음에 확실히 잡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 실력을 유지하는 정도로 공부하는 방식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해의 경우 모든 지문의 내용을 다 읽기보다는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평일 낮 시간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온전히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어휘 암기, 짧은 논리 문제 풀이, 문법 오답 정리된 부분을 간단하게 보는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5시간 정도 인강을 수강하였고 필요한 편입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 하루 정도는 단어만 보거나 간단한 문제를 푸는 정도로 쉬는 날을 가졌고, 하루는 공부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서류가 다른 편입생들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였고, 서류를 보는 학교의 경우 동일 계열 학과를 쓰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적게 보는 학교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비메이저 학과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동일 계열로 가면 학점 관리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학기를 이용해서라도 복수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전략으로 비메이저를 선택하였습니다.
여태껏 현재까지의 노력 때문에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대학교에서 한 활동과 전공 과목들이 서류를 보는 학교들에서 매우 유리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학교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학우들이 많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못하는 편이었고, 기명 모의고사 성적과 D시리즈 모의고사 성적도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류 40% 학교들만 붙은 것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과 노력들을 학교에서 알아봐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고 싶던 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환급까지 받게 되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편입 준비를 하면서 큰 돈을 쓰지 않았는데 환급까지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편입 준비를 열심히 했고 환급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미션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편입을 준비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그 노력이 빛을 발해 내년 시험에서 꼭 성공하시고 환급까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고 싶던 학교가 성균관대학교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를 가기 위해 대입을 준비했지만 수능에서 아쉽게 실수를 했고 바로 아래 대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어린 시절부터 가고 싶었던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취감을 꼭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